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또 추가 신설법인으로 설립하고 서정유 회장 지분을 넘긴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게 제 생각이야. 왜 그런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알려주셨습니다. 장토국밥님.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이 35% 이상이므로 홀딩스를 설립해서 현물을 출자 후에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합병을 하고 그래야 된다. 35% 이상이므로 요걸 낮춰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듣는데요. 이런 법이 있나요? 그런데 35% 아래로만 줄인 게 아닌데요. 서정주 회장의 지분율은 11%까지 줄이고 홀딩스의 지분 24%까지 늘렸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11%까지 낮췄는데요. 아니면 뭐 12% 아래로 낮춰야 된다는 무슨 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홀딩스를 만들어야만 합병이 되는 건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셀트리온 있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고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하는데 셀트리온 제약 홀딩스를 만드는 홀딩스를 이렇게 다 달고 합병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전 처음 듣는 거라서. 셀트리온 제약 홀딩스는 안 만들었던데 이것만 만들었을까요? 제가 몰라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홀딩스를 만들 때 그렇게 꼭 서정유 회장 지분을 꼭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11%만 남기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아는 지식, 그러니까 뭐 지식이 저보고 모자라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납득하면 설명해 주시면 이해되는데, 제가 왜 이 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면은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헝가리를까지 만들었어요. 셀트리온 USA도 있고, 셀트리온 유럽, 그 각 나라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을 해외에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장외시장에서 재무제표상 제가 확인하기로 자본 총계가 보통은 마이너스인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기억이 확실한 건 모르는데 마이너스 2천억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1,000 몇백억이든지 2천 몇백억이든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였어요. 자본 잠식 수준이었는데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셀트리온의 그걸 넘겨잡아서 재고자산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코스닥 상장되면서 이 재무제표 발표도 하는 날에서 한 8개월인가 6개월인가 늦게 발표하면서 싹 요에 세탁이 돼서 좋게 나왔거든요. 그게 설명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분이 박회계사님이라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2018년 초에 썼던 셀트리온 100만원도 갈 수 있을걸. 이건 이제 반화적인 표현인데 작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라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때 제가 가투손님 글하고 그 근거가 했던 회계사님 박회계사님하고 이것도 이제 약사님 블로그에 있던 글이었죠. 약사님 책 읽는 약사님 블로그에 있는 건데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헬스케어 외출을 셀트리온 헝가리라는 법인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이게 영문 법인이고 이게 실제로 재무제표 제가 확인했어요. 이분들의 얘기도 뭐 재무제표 확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재무제표 상에서 전자공사한테 제가 저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분들의 지적이 사실인가 확인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말씀드렸으니까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매출액은 그때는 0이 어떤 구린내가 난다. 뭐 결국 그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 박 회사님도 또 댓글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쪽에서 좀 반박 글을 올렸는가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도 의문이 주목된다 뭐 그런 결론이에요. 실망스럽게도 회계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결론은 의문투성이라고 결론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달리면은 어느 블로그건 간에 악성 댓글을 달립니다. 지금은 지우신 것 같아요. 지금 없네요. 그때 제가 기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셀트리온이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만 얘기하냐고 하시는데 유럽에서 발생하는 그 진짜 수익, 그러니까 많이 팔려도 수익을 많이 못 내면 기업은 수익이 없는 거거든요. 뭐 싸게 박리담회로 처리해버리면은 많이 팔리겠죠. 하지만 수익이 나야 되는 건데, 그것도 R&D 과소계상 문제는 걸렸잖아요, 정부에. 자, R&D 과소계상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R&D 과소계상 뉴스에 나왔죠. R&D 과소계상 문제 딱 했을 때 셀트리온이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R&D 과소계상이 확인되니까 뭐라고 해요? 제약주, 바이오주의 초기 투자상 어쩔 수 없다. 근데 왜 부인을 했어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밝혀지고 나니까는 시인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돈이 없는 건 이거를 좋게 재무제표를 내면 돈이 더 생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투자자를 속이는 것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분식회계의 들어간 돈을 적게 계산하는 분식회계의 한 형태죠. R&D 과소 계산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겨잡는 문제도 나중에 정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 결과를 한 8개월인가 6개월인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뉴스가 났답니다. 왜 발표 안 하나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대충 넘어가게 됐는데 그 뉴스상 그 조사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됐으나 그것을 발표할 시에 시장에 미칠 충격을 생각해서 조용히 지나가기로 했다. 제가 예전에 그 기사 링크까지 걸어드렸죠. 그리고 예전에 주가 조작 혐의로 증선이에 걸린 적이 있고 이 얘기를 다 하면은 예전에 제가 셀트리온을 처음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게 그들이 공매도 탓을 하는데 주가가 관리된 흔적이 그러니까 제가 작전주 차트 연구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주가가 관리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제가 셀트리온을 깠어요. 그 후에 증선이에 주가 조작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셀트리온 측에서는 공매도를 세력하고 싸우기 위해서 주가를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오 마이 갓. 그러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셀트리온 측의 시원한 답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재고자산 문제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는지 아세요? 램시마 통과되고는 재고자산을 더 쌓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거 뉴스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치 그렇게 재고자산 쌓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지금 합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뿐이 할 수밖에 없으면 왜 합병을 하는 거예요? 합병을 못할 텐데. 이제 뭐 헝가리가 생겼으니까 상관없다고요? 헝가리가 생겼으니까? 아유. 강성 주주분들에게는 정말로 저도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가 답변을 들었으면은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 안 할 건데, 그 답변 자체가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좀 화가 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답은 거예요. 다 공매도 따시다. 공매도 뭐 개인이 쳐요? 외국인 기관이 치는데 그럼 걔네들을 잡아들여요. 왜 공매도 치는지 조사하고 해봐요.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고요? 제가 외국계한테 돈 받고 제가 이런 분석 올린다고요? 저는 한미약품도 그렇고 영진약품, 티슈진, 헬릭스미스9 바이로메드, 그 다음에 신라젠, 메디톡스 경고한 거 지금 한 6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수십 가지 아마 100종목 넘을 거예요. 그렇게 종목을 경고했던 사람이고 제약주만 해도 제가 어디 10종목 넘게 경고했고 다 떨어져 왔습니다. 특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처럼 공매도 비중이 높았어요. 퍼센트로는 신라젠이 더 많았어요. 15% 넘어 16, 17%까지가 갔었어요. 신라젠이. 근데 신라젠도 공매도와 싸운다 그랬고 주가 7만원일 때 제가 적정주가 5천원을 제시했을 때 제가 신라젠 그 강성주주들로부터 쌍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을 때 쌍욕을 먹었는데 여러분 공매도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치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미래 발전성 있는 기업을 공매도 그렇게 치지 않아요. 그들이 뭔가 문제를 봤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열린 생각으로 하면 공매도 세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돈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정말 좋은 기업이면 그 수많은 돈이 와서 셀트리온 주가를 올릴 텐데 공매도 세력이 그게 뭐라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주작 감별사라는 정국진 TV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주작을 하지 않은 유튜버는 있어도 한 번만 주작을 한 유튜버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셀트리온은 R&D 문제에 있어서 이미 거짓말이 들통이 났고요. 그뿐 아니라 과거 주가 조작 경력도 있고 문제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미약품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그 당시 한미약품에는 의혹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알고 그 공시를 내는 패턴을 보고 의구심을 해서 경고를 했던 것이지 정말로 의혹이 셀트리온만큼 많지 않았어요. 셀트리온보다 의혹이 더 적지만은 그 몇 가지 지점을 짚고 제가 한미약품을 부풀렸거나 거짓이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미약품은 셀트리온보다 의혹이 훨씬 적어요. 그런 종목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폭락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신라젠 다 그래요. 근데 셀트리온은 그 종목들보다 더 많은 의혹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은 의혹이 있었고 눈에 띄었고 그런 종목이에요. 더구나 거짓말을 스스로 부인했다가 R&D 과소기능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들통이 났죠. 분식회계라는 이 초유의 화두 앞에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한데 좋은 면을 바라보라?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쯤 램시마의 그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이 사실이라고 해도 제가 고평가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이나 삼성, 그건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시가총액이 신약 글로벌 신약의 시총 상위랑 지금 거의 20위권 내에 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꼴랑 개발한 거는 뭐 두 기업 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램시마 하나? 허주마? 예, 이상입니다.